오늘도 문제풀이 나가볼까요? 문제풀이 정석 유제 13-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방정식은 사실 어렵진 않죠. 문제풀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2차 방정식 푸는 것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아니죠. 다음에 시험 끝나고 할 부등식이 어렵죠. 부등식. 자, 13-1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XY에 대한 1차예요. XY에 대한 1차고요. XY에 대한 1차인데 근이 무수히 많다.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요거 1차면 사실은 뭐냐면 직선이죠. 직선. 뭐예요? 1차 함수라고요. 그럼 1차 함수 두 개를 그었는데, 직선 두 개를 그었는데 방정식, 교점이 무수히 많다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치하려면 당연히 개수의 비가 같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건 E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하고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0은 0하고 사실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얘 두 배를 하면 얘가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B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4분의 2, 6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5. 요거 내용은 거기에도 나옵니다. 공수 2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이거 한정으로는 우리 미지수 XY 두 개 있잖아요. XY 두 개 있으면 연립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했죠.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미지수 하나인 형태가 0 곱하기 미지수는 0 이런 형태라면 미지수에 어떤 불러도 이 등호를 성립하니까 무수히 많은 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죠. A-1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2x 플러스 A-2y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대입법으로 풀어서 밑에 식을 정리해서 x는 뭐가 되냐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에 대입할 거예요.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1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y 이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미지수 한 개인 구조로 만들었어요. 미지수 한 개인 y에 대한 친구로 만들어서 y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합시다. 그러면 얘는 6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류항 정리 개념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그리고 y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6 하고 y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y가 없는 친구들은 a-1 요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y가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진다는 건 이게 0이고 동시에 이게 0이라는 항등식 형태가.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두 개 나올 거고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이걸 하는 것보단 이걸 하는 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맞죠? 여기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면 6인데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0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그런 구조로 0 곱하기 미지수는 0꼴로 만드는 a 값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번엔 해가 없대요. 그럼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0 곱하기 미지수에 했는데 야, 왜 안 써지냐? 미지수를 했는데 그게 0이 아닌 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없으니까 근이 없다가 되죠. 그럼 그림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직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둘이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교점이 없으니까요. 평행한 거예요. 그럼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됩니다. 그걸 식으로 정리하면 이거분의 이거는 같은데 요거의 B랑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공수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걸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간법, 대입법으로 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정리를 했더니 이건 0인데 이거는 아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0 곱하기 미지수가 0이 아닌 수를 만족하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뭐였었냐면요. 정리하면 6 하고 6 있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 1 하고 그렇죠? 4, 1, 4, 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4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아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었으니까 안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식으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동시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공수 1, 2를 끝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수 1, 2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를 하나의 해법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해법으로 접근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사실은. 됐죠? 그래서 공수 1, 2는 한 바퀴 이상을 도셔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제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문제고요. 소금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중등에서는 소금물 문제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고등에서는 그냥 나와요. 그냥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금물 문제는 사실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소금물 분해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고요. 퍼센트로 되어 있는 농도가 되고요. 당연히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입니다. 소금을 더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요. 그죠? 물을 더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늘어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농도는 덧셈 뺄셈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5%랑 10% 소금물을 섞었다고 해서 5% 더하기 10%라 15%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는 풀마가 불가능하지만 소금하고 소금물은 뿔마가 가능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소금물이 있는데 물만 없애는 방법 뭔가요? 소금의 양은 그대로 두고 물만 줄이는 방법 뭐예요? 증발시키면 됩니다. 소금물이 있는데 10g의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소금의 양도 10g이 늘어나지만 소금물의 양도 10g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표를 그려서 풉니다. 표를 그려요. 소금물, 그리고 농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문제에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는데 문제에 있는 변수 중에 이 표 중에 2개가 차면 나머지 하나를 관계식을 이용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개가 차는 게 미지수가 차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릇 A, B에는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있다. A에서 20g, B에서 80g을 퍼내어 섞었대요. 자, 그러면 A 소금물이 있고 B 소금물이 있어요. 지금 소금물 20g하고 80g을 퍼냈대요. 농도 안 나왔죠? 농도 안 나왔어요? 농도 안 나왔으니까 A%라고 할 거고요. B%라고 할 겁니다. A, B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두 칸이 미지수긴 하지만 두 칸이 찼어요. 그럼 이 두 칸이 찼으니까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의하면 소금은 이거 정리하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이 현재 이 2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현재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섞었다고 했습니다. 더한다는 거죠. 더한다는 거라고. 근데 농도끼리의 덧셈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더하면 100분의, 통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100분의 20A 더하기 80B가 소금의 양이고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얼마인지 나왔어요. 얼마라고 나왔어요? 1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에 대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소금물 100분의 소금의 양 100분의 20A 더하기 80P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그랬더니 농도 13이 나왔다. 약분되죠. 그럼 사실 100분의 20A 더하기 80B가 13이니까 넘기면 20A 더하기 80P는 1300이고요. 양변 2로 나눕시다. 아니요, 20으로 나눕시다. 그럼 A 더하기 4B는 20으로 나누면 0 띄면 65가 되겠네요. 식 하나 나왔죠. 식 두 번째 거 또 구하셔야 됩니다. 또 구하실 거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같이 적을게요. 이번엔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보냈대요.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뭐 같은 양이니까 50, 50 하셔도 되는데 K만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K만큼.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그럼 둘 더하면 얼마예요? 2K죠?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100분의 K로 묶으면 A 더하기 B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돼야 되는데 농도 나와 있죠? 문제의 농도가 10%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K가 약분되죠.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0을 여기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얼마? 10이라고 나왔네요.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20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A 더하기 B가 20이다로 미지수 2개씩 2개 연립해서 보시면 돼요. 문제에선 뭐 구하래요? 마지막에는 A에서 80, B에서 20. 그럼 똑같이 해서 80, 20하고 A, B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농도는 뿔마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표 그려서 두 칸 차면 나머지 하나를 채울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거리시간 속력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거리시간 속력도 역시 비슷하게 두 칸 차면 나머지 한 칸을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니네 이건 학교 시험에 나와요. 네,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힘이 없죠? 어린 친구들이. 자, 유제 10번입니다. X에 관한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고요. 공통근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근 어떤 알파 값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고 역시 알파 값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고요. 근데 그 알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굳이 식을 한 번 더 쓰고 싶지 않아서 알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을 X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 식은 지금 X와 M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 X 그리고 M 두 개고요.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적절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를 없애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거랑 이걸 없애면 되겠네요. 뺄 거예요. 빼면 얘에서 얘를 빼죠. 이 친구에서 요걸 뺄게요. 그럼 x제곱 사라지고요. x로 묶으면 m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2m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5m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m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m은 0이에요. 그럼 요거 뺐는데 뭔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엔 더 해볼게요. 빼서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5m이고 플러스 m이니까요. 더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m-3x 플러스 5m은 0하고요.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5m은 0이라 2를 더하시면 2x제곱
하고 마이너스 mx 플러스 mx니까 m은 사라지고요. 플러스 3x 플러스 2x니까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네. m이 사라졌죠. 미지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x값 얼마냐면 0이나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0이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 0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고요. 여기 0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5m이 0이면서 마이너스 5m도 0이어야 되니까 m은 0인 거죠. 이렇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공통근이 0이고 m값도 0인 경우 됐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5를 쓸 때 식이 성립한다로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5에 m-3 그 다음에 플러스 5m은 0이다 해서 m값 찾으시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요. 결국 뭐예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고 무엇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빼든지 더하든지 하시면 나올 겁니다. 됐고요.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밑에 식은. 그 다음에 12번 보죠. (12번) 13-12의 1번. 1번 보시면 여기 실수라고 나왔죠. 미지수는 x랑 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죠. 부정방정식은 한정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한정되는 조건을 이 문제에서는 실수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판별식을 쓰는 거였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y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9y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완전제곱식이 요만큼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9y제곱을 10y제곱에서 빼면 y제곱 남죠?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완전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저걸 못 찾았다면 판별식을 써야겠죠?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yx 플러스 10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셔서 y값을 구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친구는 전기에서 정리해서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그리고 나오면 대부분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전제곱식이 안 되면 판별식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부터 안 쓰는 이유가 판별식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서씨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소희도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면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목소리 크게 하면 여기 다 떠나갑니다. 자지마! 자, 연습 문제 13-5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 가우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우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서 나온 김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꼭 가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자, 우리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다, 두 번째 작다, 세 번째는요. 크다, 작다, 그리고 마지막 뭐 있나요? 같다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크다, 작다, 같다 말고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크다, 작다, 같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지 않다예요.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을 바꿔서 A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를 가우스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자, 여기에 A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0점 몇이겠죠? 0점 몇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누군가요? 0이죠. A가 여기 떨어졌을 때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0이잖아요. A가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요.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얼마예요? 1이죠. 됐습니까? 그럼 A가 정확히 2예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2입니다. 그럼 이거 0.7이라고 하면 0.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0이고요. 1.5라고 하면 1.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1이에요. 그리고 2라고 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2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죠. 가우스 이야기하면 앞에 것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여기요.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얼마입니까? 현서씨.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얼마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1입니다. 앞에 이걸 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걸 떼우는 게 아니고 수직선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정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우리 A가 떨어진다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럼 가우스 A 했는데 N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요. 요것 때문에 가우스가 딱 안에 있는 게 정수라면 그 정수 그 자체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N이 되려면 N은 가지고 있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가지면 가우스의 결과물이 어떤 정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가우스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가우스를 소수점 앞에 있는 걸 떼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직선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정수가 될 거예요.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됐죠? 그럼 이걸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여기 어딘가 n 있고 여기 어딘가 n 플러스 1 있고 여기 어딘가 n 플러스 2가 있어요. 딱 한 칸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뒤로 여기 n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뒤로 n 마이너스 2가 있고 n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x는 여기 어딘가 떨어져 있는 값이 x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더 있네요. 가우스 x-2예요. x-2라는 건 x에서 뒤로 몇 칸? 2칸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한 칸, 2칸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x-2가 있고 x-2에 가우스를 씌우면 n-2와 n-1 사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얘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우스 X에 대해서 어떤 정수값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요거 정수를 더하거나 빼죠? 그럼 사실은 밖으로 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건 정수밖에 없어요. 2분의 1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 그것도 안 맞고요. 여기서 2분의 1이 더 갔을 때 여기 떨어질지 여기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내용만.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더해지거나 빠지면 가우스 밖에 더해지거나 정수를 빼도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맞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얘는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가우스 X 빼기 2라고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우스 x를 n이라고 놓기 때문에 사실 주어진 식은 y는 2n 플러스 3과 y는 3 괄호치고 n-2 더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고 n은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몇 개예요? 소희씨, 지금 이 식의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n하고 2 2개예요. 식도 2개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되고요. y를 없애는 구조로 가서 2n 플러스 3은 저거 전개할게요. 3n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4는 n이네요. n이 뭐였어요? 가우스 x죠. 가우스 x가 4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 안에 있는 x가 얼마랑 얼마? 4와 5 사이의 수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4니까 8 더하기 3이라 11이 되네요. 누구는 11이라고요? y는 11입니다. 됐죠? 그러면 4점 몇에 11을 더하면 x 더하기 y가 가지는 최종 범위는 얼마가 되냐면 15와 16 사이가 됩니다. 15와 16 사이 수에 뭐 하래요? 가우스 씌웠잖아요. 15죠. 좀 클래시컬한 문제이긴 한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면 어떡합니까? 자지마!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이제 뒤엔 더 이상 못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우스는 뭐라고요?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소수점 앞에를 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초등학교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때 음수의 가우스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학교 때 나오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랑 연결 지으시라고요? 수직선. 몰래 자고 있어.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14번. 14에 2번 볼 겁니다. 문제 XY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라고 나왔는데 좀 특이한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수라고 나왔는데 미지수는 2개잖아요. XY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기본은 뭐라고요? 이거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이고 한정 짓는 조건이 자연수라는 걸로 한정이 지었어요. 정수 자연수. 그럼 원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꼴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돼요. 근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xy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 어쨌든 이 변수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변수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넘깁니다.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제곱은 3이고요. 이 친구들 y로 묶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럼 이 친구에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을 더해요. 그럼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야죠. 다시 한번 쓰면 yx-1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4입니다. 이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x-1, x 플러스 1이라 x-1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까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y 남고요. 앞에는 뒤에는 빼기 x 빼기 1이 남네요. 은 4예요. 그럼 보세요. 자연수에서 1 뺐으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되죠. 1, 4, 2, 2나 4, 1이나 마1, 마4, 마2, 마이나 마4, 마1 6개가 나오고요. 이 6개 중에 x가 자연수일 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안 되죠. 이거 0일 때만 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요. 요것도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1인데 자연수 아니니까 요것도 안 되죠. 사실은 이 세 개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고요. 요걸 만족시키려면 x가 얼마여야 되냐면 2여야 되고요. 요걸 만족시키려면 x가 3, x가 5여야 돼요. 그럼 그걸 여기 집어넣어서 y-3이 4가 나오려면 y는 7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y-4가 2가 나오려면 y는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6이 나오려면 y는 7이 돼요. 이렇게 찾는다고. 어렵죠? 인수분해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룬 거랑 조금 다른,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조금 특이한 형태여서 풀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찾지마! 찾지마! 부교재 보죠. 자, 일반적인 문제인데 좀 풀어보죠. 245번입니다. 부교재 245번.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정수예요. 그냥 기본적인 연립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연립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2차, 2차니까요.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 친구랑 이 친구들은 모두 x-y를 인수로 가집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는 x 플러스 y가 남고요. 뒤에 친구 묶어내면 1이 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x-y는 0이다와 밑에 있는 식인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은 1이다. 이걸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인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은 1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랑 2차니까 대입법 쓰시면 되죠? 놀지 말고. y 자리에 x 넣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1이니까 x제곱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x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왜요? 문제에서 정수 x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그럼 요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걸로 정리하면 y 자리에 뭘 넣을 거냐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2배 했으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고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요렇게 사라지고 2x제곱 3x 플러스 1은 0이에요. 2, 1, 1, 1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러면 하나는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아니죠 이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하면 y는 0이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247번입니다. 247번 2차 맞아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2차 못 없애요. 상수도 못 없앱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2차인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2차도 못 없애고 상수도 못 없애요. 제일 마지막 방법 뭐였죠? UV 문제였습니다. UV 문제였어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UV 문제 두 번째 거 풀 건데 그건 UV 외에 방법이 없어요. 자, U가 뭐였었냐면 X 더하기 Y, 변수의 합이었었고요. V는 X 곱하기 Y, 즉 여기 있는 친구들이 덧셈과 곱셈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친구, 곱셈 있네요. 덧셈 있네요. 그럼 이걸로 넣으면 U 더하기 V는 15라는 내용으로 바뀌고요. 이 친구들은 XY가 공통으로 있네요. 묶으면 X 더하기 Y. 다시 한번 곱셈과 덧셈이 됐으니까 U 곱하기 V가 얼마라고요? 56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몇 차예요? 2차고요. 1차예요.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푸시면 u는 뭐가 되니까 15-v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5-v에 v를 곱했더니 56이라고요.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15v 마이너스 56은 0이네요. 음수배 할까요? v제곱 마이너스 15v 플러스 56은 0이에요. 7, 8에 56이네요. 그래서 v-7하고 v-8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v값이 7 또는 v값이 8이면 u는 아까 u는 어디나요? 15에서 빼는 거네요. 그러면 8이고요. 이때 u는 7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원래는 x랑 y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문제에서 궁금한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실 이 두 친구를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u제곱 빼기 2v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유리수 xy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 xy가 유리수가 안 되는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거요. UV 문제를 왜 쓰냐면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어요.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의 두근을 x랑 y라고 놓는다면 t에 대한 두근을 x랑 y라고 놓는다면 x 더하기 y가 u고요. x 곱하기 y가 v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요. 탑이 u고 곱이 v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요 첫 번째 케이스는 t제곱 마이너스 간지럽네요. 마이너스 8 t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요. 두 번째 이 친구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다이렉트로 되죠. 그래서 사실 x랑 y가 얼마냐면 7하고 1이 순서상 형태를 가지는 거고요. 이거는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루트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유리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 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이것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u제곱 마이너스 2v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문제에선 둘 중에 누구냐면은 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7이 답이 되는 겁니다. x, y를 직접 구하지, 물론 저기서 구해지긴 했는데 구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UV가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예요. 사실상. 됐죠? 249번입니다. 아니군요. 네, 뒤로 가야 되네요. 256번 보겠습니다. 256번 이것도 미지수 두 개입니다. x, 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부정방정식이에요. 한정짓는 조건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실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뭘 쓰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를 쓰시든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게 너무 명확하죠. 명확하죠.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운 다음에 2배에서 이게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y제곱이 와야죠. 그러면 2y제곱이니까 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쪼개면 요게 다시 한번 또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뭐라고요? 5x 전체 제곱 더하기 10xy 더하기 y제곱 해서 완전제곱식 하나에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에서 완전제곱식 하나. 결국 주어진 식은 5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안 찾으시면 뭐 쓰면 된다고요? 판별식 그냥 쓰시면 됩니다.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보이면 이걸로 다이렉트로 가시고요. 안 보이면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죠. 257번입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냥 이런 정도의
그 부정방정식 문제도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되게 해법이 많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거 있으면 지금은 사실 그냥 그렇구나로 넘어가고 학교 시험 보기 전에는 특이한 것들 모아서 따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지금까지 이야기랑 다르죠. 지금까지 그냥 정수면 정수, 양의 정수면 양의 정수였는데 음의 정수라고 나왔어요. 음의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고 x랑 y가 모두 음의 정수래요.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냐면 문제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활용하려고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근이 음수라고요. x가 음수라고요. x가 음수. 됐죠? 만족시키는 음수. 그러면 근이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2차의 근의 방정식을 쓸 겁니다. 근의 방정식을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음수여야 된다고요. 됐죠? 자, 음수여야 돼요.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음수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음의 정수를 가진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 t, 즉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0보다 작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허수가 됩니다. 허근이 되니까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고요. 요거 정리해보죠. 4y제곱 플러스 얼마냐? 12y 플러스 9고요.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4네요. 그러면 약 이렇게 빼면 12y 플러스 1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실근을 가진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나요? 아니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4가 아니죠. 7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28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28하고 9를 더하니까 37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y가 마이너스 12분의 37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이 y가 뭐라고요? 음의 정수여야 된다고요. y도 음의 정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점 얼마죠? 마이너스 3점 얼마보다 y가 커야 되는데 음의 정수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던 문제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근의 공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2분의 1 뿔마 루트 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하면 이거 0이네요. 사라지네요. 루트 1이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1이나 2분의 1 빼기 1이니까 1 또는 0이 됩니다. 음의 정수 안 나오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2분의 저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3이니까 1이네요. 이것도 1 빼기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틀렸다. 왜 아까부터 이걸 자꾸 1이라고 보죠? 미쳤나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기 아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다시 한번 1이었고요.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여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7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7이어서 마이너스 6 되고 거기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4예요. 25네요. 여기가 5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25죠. 25. 왜 이러냐? 25라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뿔마 5가 되죠. 그러면 2분의 6 3이거나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y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게 끝이긴 한데 나머지도 해보시면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판별식을 이용하셔야 되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해법이 특이했죠. 됐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나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꼴이 아닌 경우에 부정방정식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분류됩니다.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자. 자, 볼까요? 오늘 거 필기해 주세요. 오늘 거 벌써 8회차인가 그럴 겁니다. 맞나요? 모르겠어. 아마 8회차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부등식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중에서 2차 부등식은 시험 끝나고 할 거고요. 2차 부등식은 시험 끝나고 할 거고, 시험 전까지는 1차 부등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호가 들어간 식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뭐 있냐면 늘 성립하는 식하고요. 늘 성립하는 식하고 미지수 값에 따라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방정식으로 나뉘었죠. 그죠? 그러면 등호가 있는 식 말고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도 역시 두 개로 나뉩니다. 뭘로 나뉘냐면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조가 같은 거예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럼 늘 성립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성립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친구를 우리는 조건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현서씨 적어주세요. 왜 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등식들도 결국엔 등식처럼 늘 성립하는 것과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걸 찾을 거고요. 방정식도 결국 근을 구했었죠. 근을 구했었던 것처럼 이 조건부등식도 결국 근을 구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는 거에 99%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99%는 아는 이야기. 뭐냐면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입니까? 1차 부등식이죠? 우리 1차 부등식 해법 뭐였어요? 방정식하고 똑같이 푼다죠. 1차 방정식과 똑같이 푸는데 뭔 짓만 하면 됩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만 이야기하시면 됐죠. 그래서 1차 방정식과 동일한 해법입니다. 동일한 해법인데 뭐만 추가되는 거예요? 단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있었죠. 그래서 이 식을 이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요. x는 뭐라고 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일 수도 있죠. 부등호 방향이 유지됐다는 건 단운수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a가 음수라는 가정하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여기까지가 중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고등에서는 하나의 의문을 더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곱해지는 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했어요.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죠. 뭐일 때? 0일 때에 대한 생각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a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예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좌변은 무조건 얼마냐면 0입니다. 맞죠? 이런 구조예요. 그럼 우변이 마이너스 b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변이 음수라면 0은 음수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0은 음수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같은 구조죠. 뭐예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차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요. 즉 0이 뭐 2보다 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엔 근이 없죠.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죠.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고 나서 비교를 하냐면 x의 개수, 1차의 개수가 0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등호 방향에 의해 이게 뭐여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부등식, 조건 부등식에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 절대 부등식 형태가 추가된 것 뿐입니다. 1차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이제 문제 몇 개만 풀면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등식의 기본 해법은요. 그래프 해석입니다.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해낸다 인 겁니다. 그게 다음 시험 끝나고 할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하는 부등식들, 우리 대수 가면 지수로그 배웁니다. 지수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삼각함수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3차, 4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이용한다고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거나 그래프를 안 그리고 몇 개의 간단한 이야기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모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야기를 예시 들고 문제 하나만 풀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오늘은 종료를 해보죠. 저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2x-4가 0 큰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죠? 근이 x가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자고 그랬죠. 그럼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y는 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y는 2x-4.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볼까요? y는 2x-4를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2를 지나는 이런 친구입니다. 됐죠? 이게 y는 2x-4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y 값이 0보다 큰 걸 찾으면 됩니다. 좌변을 하나의 변수 y로 썼죠? y 값이 0보다 큰 걸 찾으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 위의 점들 중에 y 값이 0보다 큰 점. 이 점. 여기 봐요. y 값 0보다 커요잖아요. 작습니다. 이 점 y 값 0보다 작아요. y 값. 이 점 y 값 0보다 작아요. 이 점 y 값 0보다 큽니다. 커요. 큰 애들만 가져오면 0일 땐 안 가져오니까 빵꾸 뚫고요. 큰 애들만 가져오면 이겁니다. 이게 y 값이 0보다 큰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y 없었죠. 그래프 그리려고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만들어내는 x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낸 x 값, 이 점의 x 값은 얘죠? 이 점의 x 값은 얘죠? 이 점의 x 값은 얘죠? 이 점의 x 값은 얘예요. 그럼
이 점에 해당하는 x값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3분의 얼마도 되고 얼마도 되고 그래 무수히 많으니까 일일이 쓸 수 없어서 x가 2보다 큰 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히 이야기가 되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것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 사실 1차 함수를 굉장히 늦게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부등식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알려주고 외우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럼 나중에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fx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려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식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한다고요? y는 fx 그래프.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y는 fx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현서 씨, 이 점 y 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점의 y 값 0보다 커요, 작아요? y 값. 커요. 안 가져옵니다. 우린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오는 거니까요. 소위 이 점 y 값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죠. 가져오는 겁니다. y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안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애들을 찍어보면 얘네들인 거예요. 그리고 0일 때도 가져올 거죠? 그럼 여기 색칠하시고 이렇게 여기 색칠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y는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x값들을 가져오죠. 이 점들의 x값이니까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니까 마치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시켜주는 친구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이것도 되고 아니면 x값이 0과 1 사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모든 부등식 문제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 때 필요하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워진다.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뭘 쓰는 거라고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걸 쓰시는 겁니다. 공식들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가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기본 문제 14-3입니다.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안 알려드렸죠?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이래요. 연립 방정식이 뭐였죠? 방정식을 연속으로 세운 거죠. 연립 방정식의 근이 뭐였죠?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이 방정식의 근. 그게 연립 방정식의 근이었죠. 개념 똑같아요. 부등식. 부등호 있는 식이라고요. 연립 부등식. 뭐예요? 부등식을 연속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연립 부등식의 근은 뭐겠어요? 이 부등식의 근이면서 이 부등식의 근입니다. 둘의 공통인 범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통인 범위가 없으면 근이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까요? 2x 플러스 4는 x. 코딱지 문제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될 거고요. 두 번째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x가 7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네요. x가 7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자고요. 수직선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7 있고요. 여기 마사 있어요. 마사보다 작다. 첫 번째 범위. 7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 둘 겹치는 거 여기는.
둘 겹치는 거 여기니까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마사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식에도 마사보다 작은 식을 넣으면 성립하고 부등식이 여기에도 마사보다 작은 걸 넣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근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안 어려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런 거 넣으면 10배 해가지고 문제 풀었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자, 이거거든요. 방정식 할 때도 우리 방정식 할 때도 A는 B는 C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할 때 A는 B는 C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랑 이렇게 묶어서 혹은 뭐 이렇게랑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이랬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A랑 B가 C가 같다는 건 A랑 C랑 B가 같다라고 써도 되고 B랑 C랑 A랑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모두 같기 때문에 위치를 막 바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부등호죠. 부등호예요. 그럼 A, B의 대소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딱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것과 이것밖에 못 써요. 요건 A랑 B의 대소관계가 이렇고 B랑 C의 대소관계가 이렇다. 이거밖에 못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A, C, B 이런 관계랑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이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나눠서밖에 문제를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고 뭐 문제에 특별히 만드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 하시고 이렇게 두 개 해서 둘의 연립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으로요. 그래서 x-2가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1 이 친구와 2x 플러스 1이 작다 10-7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죠? 대소관계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넘기고 넘기면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넘깁시다. 9x가 9보다 작다니까 x는 1보다 작다. 그럼 둘에 겹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3, 여기 1이 있어서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1보다는 작다. 겹치는 거 여기죠. 그래서 x는 마3하고 1 사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은데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뒤집으시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매님, 좀 적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노트에 적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그냥 우리 중학교 내용으로도 모두 다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굳이 단원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겠죠. 왜 따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절대값의 해법은 계산적인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할 그래프적인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절대값 씌웠어요. x-3의 절대값 씌웠는데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나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3이 왜 1이라고 써? 3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그래서 둘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대값 씌웠는데 이거부터 1보다 크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2, 3, 4, 5, 6, 7 이런 것도 되고요. 마1, 마2, 마3, 마4, 마5도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2, 3,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깥이 상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절대값의 결과물이 어떤 함수에 대한 절대값의 결과물이 상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절대값 벗기면서 이거 밖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밖에 상수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미지수가 있으면 절대 이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 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 바깥에 x가 있으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밖에 x가 있는데도 이 방법을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중등에서 못 넘어온 거예요 아직. 밖에 상수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상수, 저 상수의 음수배한 것보단 작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상수보다 크다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수일 때만 쓰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하면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1, 상수의 음수배한 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 마삼, 마사, 마오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는 안에 있는 친구가 상수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얘가 2, 3, 4, 5 나오니까 절대값 씌우면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요. x가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친구를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절대값 fx가 아까 상수보다 크다였는데 지금은 상수보다 작다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바깥에 상수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미지수가 있을 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된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상수와 상수의 음수배한 거의 사이에 오게 됩니다. 절대값 씌웠는데 5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건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음수배와 원래 친구의 사이에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저기에 적용하면 x-3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양쪽이 상수일 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x-3을 x만 남기는 방법은 3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을 더할 거예요. 하나, 둘, 셋에 3을 더하면 x의 범위는 1과 5 사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양쪽이 상수면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범위는 2, 4 있는데 2보다 작은 거 되고요. 4보다 큰 거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고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과 5 사이예요. 1 여기 있고요. 5 여기 있어요. 그래서 1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이 겹치는데 여기 또는 여기가 되죠. 그래서 최종 답은 x의 1과 2 사이 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x의 4와 5 사이 수가 들어오면 된다. 이건 겁니다. 최종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절대값 바깥에 상수가 있을 때 쓰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이 오늘 부등식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 그릴 겁니다. y는 절대값 x-3 해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저거 그래프 그리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y는 x-3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친구의 y는 절대값 x-3이니까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었죠. 우변 전체에 씌우면 x축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살리고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마3, 여기 3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 친구는 좀 크게 그릴까요? 이 친구는 여기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그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그럼 마3이 어디로 떨어질 거냐면 3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얘예요. 그리고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 쓰는 것도 막 시킨 겁니다. 이거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x-3 영역이고요.
이거는 원래 친구를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그려서 이 그래프의 y 값이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은 걸 원하는 겁니다. 1보다는 큰데 2보다 작은 걸 원해요. 3이 여기 있으니까 1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2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보다는 위에 있는데 2보다는 밑에 있는 순간을 원한다고요. 이 순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걸 찾기 위해 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친구가 2가 되는 순간 얼마예요? x-3이 2가 되려면 이 순간 얼마예요? 5죠. 그 다음에 x-3이 1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1이 되는 순간 4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4보단 큰데 5보단 작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가 되는 순간은 여기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이 되는 순간은 2예요. 그래서 1과 2 사이가 됩니다. 양쪽 다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양쪽에 대한 해석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값 하나인데 바깥에 상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삐질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이 2개잖아요. 이건 사이값, 양끝값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밀 때, 양일 때, 밀 때 나눠야 돼요. 개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 시킨 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절대값 안에가 1차고 절대값 안에가 1차예요. 이거 절대값 벗는다고 차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요? 어차피 1차거나 1차 이하예요. 그럼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려지고 그 식이 변하는 순간이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식이 변할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뒤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건 x값이 2일 때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해설 보면 그냥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되고요. x에 2를 넣었을 때 뒤에 있는 친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애들이 변할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변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식에다 마이너스 1을 직접 넣으면 이건 0 되니까 사라지고요. 마3의 절대값이니까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지난다죠. 그리고 직선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이건 0 돼서 사라지고요. 3이네요. 그럼 얘는 2, 3을 지납니다. 자, 여기를 지나는 이쪽의 직선 하나, 이쪽의 직선 하나, 이쪽의 직선 하나인 거예요. 근데 직선은 2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죠. 그럼 여기 가운데는 그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3 넣어볼 거예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2점만 있으면 되니까요. 3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4죠? 이거 얼마예요? 1이네요. 5네요? 3 넣으면 5예요. 그래서 여기가 4, 5. 여기를 지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됐고요.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라 1이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이라 4입니다.
그럼 더하면 5네요. 그럼 마이너스 2,5 역시 5. 여기요.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이런 친구입니다. 얘가 좌측을 표현한 친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5보다 작은 걸 찾자고요. 정확히 5가 여기 있죠. 이건 식을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5보다 작은 걸 찾자고요. 이 그래프에서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등원 없으니까 이건 안 들어오고 이건 안 들어와요. 그걸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자고요. 뭐예요? 내리면 되죠.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들어오고 이렇게는 빵꾸 뚫려서 안 들어오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 이게 답입니다. 이거 그래프로 안 그리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나눠서 식을 다 써야 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걸 다 찾아서 범위 안에 들어온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렵게 만들면 절대값 식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들면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어떤 k라는 변수를 준 다음에 부등식이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k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모두 뭐예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여기 봐요. 해설해 보세요. 케이스 다 나눴죠. 케이스 다 나눠서 일일이 찾아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근들을 찾아서 합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이건 해설을 위한 해설인 것 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7 이거 할 거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중등에서도 꽤 나옵니다. 중등에서도 꽤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텐트의 개수를 미지수로 놔야지만 풀립니다. 비슷한 걸로 뭐 있냐면 의자에 앉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문제도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놔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나오고 학생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 수를 x로 놓으면 안 풀립니다. 텐트의 개수를 무조건 놔야 돼요. 미지수로. 그래서 텐트의 개수를 x개라고 놓을게요. 그럼 보세요. 텐트 하나, 둘, 셋 하고 몇 개인지 몰라요? 이게 x개라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x개인 거예요. 그럼 바로 직전에 있는 친구는 x-1번째 애가 될 거고요. 그 전에 있는 친구는 x-2번째 애가 되겠죠.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중간에 점점점을 이렇게 생략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야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텐트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5명씩 들어가면 바깥에 12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 현재 저 구조에서 5x 더하기 12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 이번엔 텐트 한 개에 7명씩 배정하면 9개나 남는데요. 이 남는다 때문에 사실 지금 부등식 문제 본 거거든요. 남는다 때문에. 그럼 보세요. 9개가 남는다는 건 9개가 하나, 둘, 셋, 넷, 개 많네요. 5, 6, 7, 8. 맞나? 하나, 둘, 셋, 넷, 4, 6, 7, 8, 9. 이게 비어있답니다. 비어있다요. 그리고 차 있는 게 1번 텐트, 2번 텐트 이런 식으로 쭉 차서 지금 9개 빠졌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게 x-10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위에가 x-11번째예요. 됐죠? 아닌가요? 아닌가? 9개. 이거 9여야 되는구나. 9고요. 여기가 10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7명이 모두 차 있는 거예요.
한 텐트. 근데 이 마지막 텐트 있죠? 마지막 텐트. 이 마지막 텐트에는 한 명이 있어도 빈 텐트가 9개인 건 맞습니다. 2명이 있어도 빈 텐트가 9개인 거 맞고요. 3명, 4명, 5, 6, 7명이 있어도 빈 텐트가 9개인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 이 텐트에는 한 명에서부터 7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으론 이 마지막 텐트에 한 명이 있는지 7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너무 위아래를 보기 어렵게 그린 것 같아요. 9개는 비어 있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X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9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9개 중에 제일 마지막 있는 친구 있죠? 마지막 있는 친구를 빼면 남은 요 친구들 X-10개 있죠? 그죠? 그 친구들은 7명이 모두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한 명에서 최대 7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긴 비어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방금 이야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부등식으로 표현해야겠죠?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전체 인원수는 이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여긴 꽉 찼죠? 7명 꽉 찼는데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7 괄호치고 x-10 그거에 한 명을 더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가장 적으면 여기 한 명이 있는 거죠. 또는요. 7 x-10 해서 여기 꽉 차 있는 인원수에 최대 7명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전체 인원수는 5x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두 이야기를 합쳐서 전체 인원수 5x 플러스 12는 크거나 같다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7x 마이너스 69랑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할게요. 7x 마이너스 63의 사이에 올 수 있다.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연립부등식이 된 거죠. 부등식 연속으로 세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정리 다이렉트로 갈게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넘기면 2x 되고요. 요렇게 넘기면 얼마냐? 70, 82, 8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x는 2분의 80을 하고 40.5라고 하죠. 40.5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죠. 요거 정리하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는 크거나 같다 하고 85 뭐가 이상한데? 75구나. 네. 미안합니다. 75예요. 그럼 이건 정리하면 x는 크거나 같다. 계산이 아니라 37.5. 됐죠? 그래서 x는 얼마? 이것과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7.5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0.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x는 뭐예요? 텐트의 개수잖아요. 텐트의 개수가 0.5개일 순 없죠? 무조건 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38개, 39개, 40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인원수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텐트의 개수가 38개면 38 곱하기 5 더하기 12. 39개면 39 곱하기 5 더하기 12. 40이면 40 곱하기 5 더하기 12. 세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등 내용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조금 쉬운 형태로 해가지고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자에 앉는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텐트 이야기로도 나오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던 무엇을 변수로 놔야 된다고요? 의자나 텐트의 개수를 놔야 됩니다. 사람 수로 놓으면 안 풀려요. 사람 수를 x로 놓으면 문제가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나누기가 되면서 개 어려워져요. 됐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38명일 때는 200이면 38개일 땐 200이명 39개면 207명 40개면 212명 이렇게 세 종류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1차 부등식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아닌 조금 더 나가는 내용들이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꼭 생각을 해주면서 푸세요. 쉬었다가 맞아 진행하죠.